일반적으로 항공물류가 빠르긴 한데 값이 좀 비싸요. 배물류보다 비용이 3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정기적으로 대량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되게 전문적인 물류업체, 이렇게 해외 물류업체들은 이렇게 단가에서 싸게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데로 유치를 하면 항공물류가 기본적으로 물량이 보장이 되고요. 그럼 거기가 항만물류, 이렇게 배물류까지도 같이 취급을 한다면 그것도 되고, 육지 물류까지도 상대방이 미국이다, 중국이다, 일본이다, 대만이다, 그런 데가 있으면 기본 물량이 여기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런 데로 유치를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기본 물량을 한꺼번에 갖고 이렇게 확충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물류 업체들 갖다가 제주도 연결해서 하거나 대만 또는 중국 물류 업체들까지 이해하려면 항만 쪽에 또는 이렇게 항공 쪽에 보세 창고 면세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중으로 관세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한국이라든지 일본 이중으로 관세를 내야 되니까 여기서 물량을 분산해서 찢어서 사방으로 보내려면 물건을 갖다 놓고 하려면 이 면세구역 지정이 필수적이다. 미국도 들어올 거다. 미국이나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의 물량도 이쪽으로 들어올 거다. 그래서 잘하면 중개무역까지도 가능하다. 100억 달러, 200억 달러 확충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꼭 이것이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제 그 제주도에서도 십몇 년을 이것을 주장한 적이 있어요. 네네. 항공물류는 배물류보다 비용이 3배에서 10배 비싸, 운송속도 훨씬 빠르다.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아시아권이 다 커버가 됩니다.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면세구역만 된다면 이쪽에 갖다 놓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거기서 이제 가공까지 산업단지까지도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홍콩이 7,060억 달러의 어떤 중개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기반이 없어요, 홍콩도. 근데 거기서 처음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컸죠. 93%가 중개무역이고, 내가 일일이 혼자서 다 하는 것보다 남이 해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100억 달러, 200억 달러까지 금방 확충이 될 수 있다. 항공물류는 배물류보다 비용이 3배 이렇게. 그래서 대량 화물이나 원자재는 부피가 큰 거 이런 거 배물류가 유리. 신선식품이나 긴급한 전자제품, 패션, 의류 등은 항공물류를 주로 이용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 항공물류 컨테이너 안에 막 한 달 이렇게 갇혀 있다 보면 배가 옷이 쿰쿰하게 냄새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환기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항공물류는 운임 비용이 높다. 배물류는 저렴하다. 대량 운송 시 비용이 크게 감소하거나 전문적인 어떤 물류업체일수록 단가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대량 계약을 장기 계약을 맺기 때문에 장기 계약. 운송 속도가 빠르다. 뭐 항공물류는 1일에서 5일 내 도착. 배물류는 보통 20일에서 40일인데 칭다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일본도 만약에 일본 배들이 이렇게 제주도 쪽으로 면세구역 지정해서 와주면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컨테이너를 운항하지 않아도 기본 물량이 이렇게 얘네들에게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면세구역이 되면 저는 그래서 배물류가 보통 20일에서 40일, 운송 속도는 이렇게 항공물류는 1일에서 5일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적재 용량은 항공물류는 제한적이다. 무게와 부피제약. 대물류는 대량 적재, 컨테이너 단위로 대량 화물을 할 수 있다. 안전성은 항공기가 약간 또 안전하고 이렇게 취급에 있어서 빠르고, 보통 이렇게 배물류는 보통 장기간 해상 이동 환적 과정을 하는 문제. 그래서 배물류는 보통 어떤 걸 하냐면 가구, 철강, 화학 제품, 대량의 의류, 자파, 이런 대량 의류 자파를 해가지고 쉽게 안 차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대량 의류 자파, 기계류, 재고 비축용 상품 이런 것들이 있네요. 항공물류는 유통기한이 짧은 신산식품, 의약품, 긴급부품, 신상품, 의류, 반도체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명품, 스마트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항공물류는. 배물류는 이렇게 하고, 기계류, 재고 비축용사, 대량 의류자파, 화학제품, 가구, 철강, 이렇게 배물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배운송은 컨테이너 한 개를 통째로 사용하는 방식과 소량 화물을 모아서 보내는 방식으로 나누고 있다. 컨테이너에 마련해서 거기다 그 물건을 이렇게 적재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무게와 부피 무게 중 더 큰 쪽을 기준으로 이놈이 측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물류업체 또는 중국의 물류업체 하나가 들어오려면 면세기 개혁 규정이 필요하다. 또는 대만 물류. 그래서 홍콩과 일본은 3천억 달러를 거래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존재한다.